양주가 귀한 시절이었죠. 수입이 제한되던 시절에도 양주는 전후에 미군 PX나 밀수를 통해 조니 워커나 짐빔 같은 양주들이 암암리에 유통되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된 국군 장병들을 통해 높아진 입맛은 더욱 그 수요를 부추겼지요. 국산 양주가 쏟아져 나온 것은 1980년대입니다. 갑작스런 국내산 양주들의 출현은 박정희 대통령도 한몫하고 있죠. 1979년 10월 26일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대통령 시해 사건은 충격과 함께 큰 여파를 남겼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구경부터 연회장의 여가수가 부른 노래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죠. 그런 관심은 엉뚱한 곳까지 미칩니다. 범행이 일어난 안가와 마지막으로 마신 술도 그 가운데 하나였죠. 모내기 철마다 농민들과 소탈하게 막걸리를 마시던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마신 술이 양주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국민들에겐 금지시킨 양주를 대통령이 마셨다는 사실에 분개하기보다 비교적 서민적인 시바스 리갈이라는 양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대생을 앉혀놓고 벌인 연회보다는 궁정동에 있다는 안가가 화제가 되었죠. 이후 시바스 리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마신 양주가 되었고 접대부들과 술을 마시는 룸사롱이 폭발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안가와 시바스 리갈에 접근하지 못하던 대중들은 보급형 안가인 룸사롱에서 국산 양주라도 마시며 대통령을 회고하려던 것이었을까요? 소주와 막걸리가 전부였던 대중들은 양주의 세계에 눈이 떴습니다. 은밀히 거래되던 양주 소비가 급증하며 그 가운데서도 시바스 리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내린 조치가 국산 양주였지요. 당장 비싼 수입 양주를 풀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양주는 아니면서 양주 기분을 내게 하는 국산술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럼주의 캡틴 큐, 진의 드라이진, 보드카 하야비치, 브랜디 나폴레온 등과 같은 국산 양주였습니다. 국산 양주는 양주보다는 국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액은 냄새만 풍기고 소주를 만드는 주정에 색소와 향료를 섞은 국산 양주는 유사 양주라고도 불렸죠. 원액이 20%를 넘으면 318%의 주세를 퍼붓던 당시 주세법에 따라 국내 주조사들은 하고 싶어도 감히 진짜 양주를 만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19%를 지켜야 했던 당시 국산 양주 제조사들의 심경은 조커라는 국산 양주 광고에 잘 담겼지요. 기분을 1%만 억제해 주십시오. 1%의 차이가 술값 100%의 차이를 냅니다. 양주라기보다는 양주 맛주에 가까웠지요. 사실 국산 양주는 70년대부터 등장했습니다. 양주는 금지되어도 원액의 수입은 가능했으며 이를 섞어 만든 백화양주의 베리나인 등이 있었지요. 원액의 함량을 조금씩 높이다가 82년에는 위스키 원액 30%짜리 국산 양주를 12년 숙성 위스키로 팔다 영국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 항의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충격을 준 국산 양주는 캡틴 큐였습니다. 1980년 1월 롯데주조에서 출시한 캡틴 큐는 국산 럼주를 자처했죠. 그러나 럼 냄새를 풍기는
갈색의 소주라고 하면 지나친 모욕일까요? 사탕수수를 증류한 럼주는 숙취로 유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캡틴 큐는 숙취만큼은 럼의 혈통을 온전히 이어받았지요. 캡틴 큐는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듯한 육체적 충격과 배멀미에 가까운 숙취를 안겨줬습니다. 그럼에도 캡틴 큐는 출시 첫 해에 1,000만 병이 판매되며 다른 국산 양주들을 압도했지요. 캡틴의 인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적습니다. 당시 200원 하던 소주에 비해 캡틴 큐는 3,000원이었으니까요. 요즘 시세로는 28,000원 정도니 결코 싼 술이 아니었지요. 캡틴은 럼 원액을 20% 가까이 섞다가 1991년쯤에는 아예 럼 원액은 한 방울도 넣지 않습니다. 소주 만드는 주정에 럼 냄새를 풍기는 합성 착향료를 넣고 캐러멜 색소로 갈색이 나게 만들었죠. 럼주가 된 뒤에도 캡틴 큐는 럼 가문의 골 때리는 숙취만큼은 철저히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저것 기타 등등을 섞어서 기타 제제주라 불린 캡틴 큐의 빛나는 혈통은 사실 태생부터 시작되었지요. 필리프 작행의 서부 개척시대 아메리카인의 일상이란 책에는 옥수수와 감자로 만든 싸구려 증류주가 소개됩니다. 무어라 붙일 이름마저 없던 50도짜리 이 술은 마시면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아 타우스의 번개, 독거미즙 등으로 불렸죠. 제조법은 갓 증류한 알코올 2갤런에 스트리키닌의 2온스, 담배 3쌈지, 비누 5조각, 붉은 후추 반 파운드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갈색이 될 때까지 끓인다고 합니다. 무슨 폭탄 제조법 같지 않은가요? 캡틴 큐도 그와 비슷한 기타 등등 주지만 그에 비하면 양순한 편이죠. 적어도 비누 조각이나 담배꽁초를 섞지는 않았으니까요. 90년대 들어 외국산 양주가 개방되며 국산 양주들이 맥없이 사라지지만 캡틴 큐는 2014년까지 맨몸으로 버텨냅니다. 싸지도 않고 골 때리는 캡틴 큐는 무엇으로 술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고도 경제 성장기에 밤낮을 잊은 채 가정마저 뒤로 미루고 회사 일에 시달리던 산업 전사들은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온종일 넥타이에 목을 졸리던 셀러리맨들의 꿈은 모든 것을 다 잊고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캡틴은 그들에게 해적을 꿈꾸게 했죠. 실적이고 아파트 대출금이고 다 잊은 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자유롭게 떠도는 해적은 매혹적이죠. 해적은 못 되더라도 해적의 술이라는 럼주 캡틴 큐는 마실 수 있었습니다. 캡틴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데는 탁월한 술이었지요. 캡틴 큐를 경험한 술꾼들은 전설적인 후기들을 남겼습니다. 캡틴은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지 않는다. 다다음날 깨어나니까. 캡틴은 숙취가 없는 술이라는 명성을 지금까지도 전해옵니다. 그런가 하면 캡틴 큐는 거룩한 술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시면 사흘 뒤에 깨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의 고행을 몸으로 깨우치게 하는 영적인 술이라는 것이죠. 급기야 캡틴 큐는 인질범과도 만나 전설적인 일화를 남깁니다. 1988년 10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명언을 외치던 탈옥수 지강원은 캡틴 큐를 인질들과 사이좋게 나눠 마십니다.
캡틴 큐는 인질범마저 양처럼 잠들게 했죠. 그 틈에 인질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한마디로 캡틴 큐는 내일을 지우는 술이었죠. 톱니처럼 돌아가던 사람들이 갈망하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욕망이 캡틴 큐에 담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새벽부터 출근할 내일이 없는 해적은 당시 술꾼들의 꿈이었을 만합니다. 피터팬에 등장하는 의족과 갈고리 손을 지닌 후크 선장이나 보물섬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해적들은 쳇바퀴를 돌리며 살던 셀러리맨들의 가슴을 마구 흔들어 놓았죠. 캡틴 큐의 캡틴은 해적일까요? 캡틴 큐라는 럼주의 주인공은 당연히 피터팬의 후크 선장이나 캐러비언의 해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꾸가 아니었죠. 제조사의 설명으론 술병에 그려진 애꾸는 사나이는 해적이 아니라 해군 제독이라 합니다. 1794년 코르시카 섬의 칼비 해전에서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1797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넬슨 제독이 유력합니다. 1798년 나일 해전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해군을 격파하며 명성을 남긴 그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하며 영국의 전설이 된 제독이죠. 캡틴 큐의 미덕이라면 이것을 마신 첫 음주자에게 지독한 숙취로 평생 술을 멀리하게 하는 헌신입니다. 과연 트라팔가 해전에서 자신을 던져 조국을 지킨 넬슨 제독의 정신이 깃든 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술꾼들은 지금도 캡틴 큐를 해적의 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나이가 되련다는 다소 마초적인 캡틴 큐는 점잖은 제독보다 해적에 더 가까워 보였죠. 해밍웨이가 사랑하던 모히토 칵테일도 럼주의 혈통이라니 카리브해를 바라보며 쿠바 하바나의 술집에 앉아 만취하던 해밍웨이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캡틴 큐는 1991년 양주 수입이 풀리며 진짜 양주들이 등장하자 가격을 낮춥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산 양주들이 사라진 뒤에도 2014년까지 고군분투하죠. 단종 직전인 2014년에 캡틴 큐의 판매 실적은 자그마치 5억 1천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캡틴 큐가 이리 오래 살아남은 데 대해 가짜 양주를 만드는 데 캡틴 큐가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비난을 우려했는지 제조사는 과감히 단종을 결정합니다. 갈 때도 예술이라던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냄새만으로 일세를 풍미하던 국산 양주의 파란만장한 길을 마치고 장렬히 사라진 캡틴 큐는 아직도 술꾼들의 가슴을 흔듭니다. 단종된 뒤에도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 재출시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는 술꾼들이 있다니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캡틴 큐와 짝을 이룬 술로 나폴레온이 있습니다. 캡틴 큐보다 몇 해 앞서 나온 나폴레온은 럼주가 아니라 브랜디 가문의 혈통입니다. 명문가의 자식이지만 나폴레온은 나폴레옹이라고 표기하지 못하는 태생적 슬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폴레온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서자 홍길동 같았죠. 숙성 횟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꼬냑은 6년 이상 숙성되어야 나폴레옹이라는 등급을 붙였다 합니다. 6년 숙성은커녕 원액을 감질나게 섞은 술에 최상급의 나폴레옹은 차마 붙이지 못해 나폴레온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일본식 발음이 나포레온이었기 때문이라는
비교 언어학적 주장도 있긴 합니다. 다다음 날 깨어나느라 술꾼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캡틴 큐도 캡틴 큐가 아닙니다. 나폴레온도 나폴레옹이 아니었지요. 1976년 세상에 근본모를 19%의 기타 제재주로 태어난 나폴레온은 서름을 겪고 자란 끝에 2009년 20%의 나폴레온 로얄에 이르러 드디어 진짜 브랜디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그 밖에 국산 보드카로 1978년에 롯데 주조에서 나온 하야비치가 있습니다. 무색으로 하얗게 비치는 하야비치는 마시면 눈앞이 하얗게 되어 잠이 든다는 술이죠. 로진스키라는 보드카도 있었는데 진로라는 사명을 거꾸로 붙인 이름으로 사람을 거꾸로 서게 하는 술이라는 말이 있었죠. 국산 진으로는 1979년도에 해태 런던 드라이진과 주니퍼가 있었는데 쫄병 시절에 상급병이 부대 도로변의 잣나무에서 따온 잣으로 담근 군대 진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향기는 일단 잣냄새를 물씬 풍겼는데 그 냄새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코끝에 풍겨서 속을 울렁거리게 합니다. 한때 국산 양주들을 두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를 근본 없는 술이라 마시면 그대로 부모도 못 알아보게 된다던 술꾼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그런 서름 때문인지 국산 양주들은 서로의 슬픔을 섞으며 위로하기도 했죠. 다채로운 이국풍의 국산 양주가 늘며 칵테일바가 유행되었습니다. 당시 칵테일바는 화려한 솜씨로 술을 섞는 바텐더보다 손님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마담들이 있었지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털어놓지 못한 하소연들을 늘어놓는 셀러리맨들로 칵테일바는 한때 성황을 이루기도 했죠. 전설을 남기고 사라진 캡틴 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